이래미래가 불안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소가 진행하는 300 프로젝트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블록체인 전문가들에게 묻겠습니다. 이래미래 블록체인이라면 안녕한가요? 블록체인에 대해 궁금한 것을 블록체인 전문가에게 묻고 그 답을 들어보는 신개념 지식소통쇼 지금 시작합니다. 블록체인에 대해 궁금한 것을 블록체인 전문가에게 묻고 그 답을 들어보는 시간 왓츠업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은 유도현 페이앤페이 아시아 대표입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페이앤페이라는 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엑스바이더리움의 개발자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제 뭐 개발 업무나 영업 업무를 하고 있는 류도현이라고 합니다. 페이앤페이라는 회사 네. 좀 잠깐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블록체인 회사고요. 기본적으로 뭐 가상화폐를 다루고는 있지만 가상화폐를 가지고 뭐 투기나 이런 것보다는 실제 거래가 가능하게끔 일종의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를 네. 이용해서 결제할 수 있는 네, 플랫폼을 그렇습니다. 만드는 회사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뭔가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네. 간단하게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의하실 수가 있을까요? 블록체인은 표현하면 뭐 복잡하게 표현하면 뭐 거래 원작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두에게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서 결제를 하거나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면 내 통장에도 100만 원이 찍혀 있지만 원본은 은행에서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통장에 100만 원이 찍혀 있어도 뭐 은행 전산상에 100만 원이 안 찍혀 있으면 그건 사실 100만 원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죠. 그런데 블록체인은 그렇게 단순하게 중앙에서 어떤 일정 서버의 특정 어떤 전산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두에게 일단은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추상적으로 표현을 드리면 신뢰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신뢰 기반의 네트워크가 네. 블록체인이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블록체인 도입이 가능한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을지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블록체인은 컴퓨터가 존재하는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모든 분야요? 네, 왜냐하면 데이터가 어쨌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데이터에 저장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 적용은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적용은 되지만 적용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겠죠. 예를 들면 공공 서비스 중에서 뭐 의료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왜냐하면 지금 블록체인 관련해서 아예 보안을 적용을 하고 익명성을 제공하는 것들이 덜어는 생기고는 있지만 사실 그래도 블록체인에 참여한다라는 거는 정보를 모두에게 공유한다는 의미가 분명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개인의 의료 사실까지 다 공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한할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컴퓨터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컴퓨터가 사용되는 모든 곳에 블록체인 도입이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교육이나 인재 양성도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아마 블록체인이 정말 컴퓨터가 도입되는 모든 곳에 적용된다라는 거는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전반에 컴퓨터가 안 들어온 곳은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나라에서 코딩 열풍이 부는 것처럼 블록체인이 계속해서 상용화가 그 시장 속에 전파가 된다면 아마 블록체인도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단위로 공부 단위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블록체인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블록체인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판매 영업행위나 유통이라든지 교육 그다음에 뭐 요즘 저작권 문제까지 블록체인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교육의 단위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블록체인을 공부한 사람은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거죠. 일례로 그 홈페이지 관련해서 요즘 그 보안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또 정보보안학과 다니는 학생들은 사실 사회 전역에 진출이 가능한 이유가 요즘은 기업마다 홈페이지가 얼굴이 됐거든요. 옛날에 간판처럼 지금 기업의 얼굴이 되다 보니까 근데 그 홈페이지마다 요즘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지만 보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긴 해요. 너무 쉽게 정보력이 뚫린다든지 대기업들만 조명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정보보안학과를 공부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분야로 다 적용이 가능하죠. 실제 뭐 동네에 있는 영세상업까지도 요즘은 다 블로그 내지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처럼 블록체인으로 시스템이 계속해서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그 시스템을 공부한 사람들은 적용이 전 분야에 가능하다 보니까 역시 뭐 취업할 때도 훨씬 더 유리할 거고요. 굳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론 유통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경영을 하는 사람 다 있겠지만 블록체인에 관련된 기술자들은 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한두 명씩은 고용해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학업의 어떤 공부의 기초 단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그 블록체인을 신뢰 프로토콜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비즈니스 분야에 이렇게 쭉 전체 상용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별로 느낄 수 없을 수도 있을까요? 물론 저희가 일반 사용자들이 체감하는 거는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뭐 마켓에 우리가 만약에 결제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제가 예를 들면 마켓에 뭐 100만 원짜리 물건 한다라고 100만 원을 보내면 마켓에서 저한테 차용증을 줘요. 표현하면 내가 너한테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차용증을 주죠. 그리고 그 중간 단계 결제사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최종 은행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면 그 중간 마켓은 다시 판매자한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 사람한테 100만 원을 받았다라는 확인증을 또 보내줘요. 여기서 그럼 물건을 보내지요. 그럼 제가 그 물건을 받고 승낙을 누르면 이 물건을 판 사람한테 돈을 바로 주는 형태가 아니라 대부분 다 똑같이 사실 차용증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출금을 눌러야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중간 단계인 업체들의 수수료가 많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그 수수료 부분이 사실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체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가 될 것이고요. 그거 외에는 사실 컴퓨터가 이게 블록체인에 적용된다고 해서 보여지는 화면까지 다 뒤집히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다만 그 안에 있는 복잡한 어떤 전산 체계가 전부 다 블록체인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뭐 실제 체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블록체인이 이슈화되면서 흔히 말하는 투기나 거래가 이슈화가 되는 이유도 블록체인을 도입을 해가지고 바꾸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벌써요? 예, 적용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 체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안에 있는 전산을 바꾸는 거 다른 회사랑 협업하는 거 다 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실제 거래 가능하게끔 페이지를 보여주는 게 훨씬 블록체인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데 가장 빠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대표님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를 두고 요즘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이게 상용화가 실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네. 대표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상용화 가능할까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상용화 되어가는 과정 중이고요. 이게 조금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류들이 조금 저는 이르다라고 판단하는 게 신용카드가 제 기억에 맞으면 뭐 뉴욕에서 어떻게 우연찮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 되고 조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가 이슈화된 게 얼마 안 돼요, 사실. 처음으로 이슈화된 게 2013년에 한 번 이슈화 됐다가 잠잠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슈화가 된 거거든요. 어쩌보면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개당 2천만 원을 안 넘었으면 이슈화 안 됐을 거예요. 관심도 없었을 거고 정부에서도. 그런데 지금 이슈화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이제 걸음마를 하고 이제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용화를 말하기에는 조금 저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복수의 많은 업체들이 현재 상용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라는 어떤 개념을 제시를 하고 블록체인이라는 개념 제시하기까지 참 잘했습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앞선 기술, 조금 더 빠른 기술이나 진보된 기술을 가지고 월드 컴퓨터라는 개념을 딱 놓고 사회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게끔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베이스 안에서 지금 이제 나오는 가상화폐사들이 한 분야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회사 이름 말하기 좀 그렇고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 시스템을 제작하고 여기서 얻어지는 정보 데이터 그리고 이거를 판매하는 수익까지 블록체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회사가 현재 있고요. 또 어떤 회사는 뭐 저는 그 개념에 반대하긴 하지만 의료 분야에 있어서 그걸 만들겠다고 하는 회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처럼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오직 딱 지불 결제에만 집중하겠다고 하는 회사도 있고 자동차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블록체인을 하겠다는 회사도 있고요. 은행 전자 시스템을 블록체인을 만들겠다고 하는 데도 있고요. 이제 이게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지금 상용화되면서 각 분야별로 전문화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정상적인 블록체인들은 대부분 다 한 특정 분야에 이렇게 집중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전문화가 안 된 건 아니지만 그 대부분 이렇게 집중해서 어떤 특정 분야 아까 말씀드린 은행, 뭐 자동차,
뭐 쇼핑몰 결제 이런 거에 특화되어가지고 지금 상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지금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개발에 나온 지가 이제 1년, 2년, 3년 이렇게 되어 가는데 지금 만약에 3년 안에 상용화가 돼서 다 퍼졌다라고 하면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겠죠. 정말 뭐전 지구가 뒤집힐 만한 대단한 네네. 일이었겠지만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전 부작용이 좀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거름한 단계를 떼고 적용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사람들이 못 느끼는 거예요. 체감할 수가 없는 이유가 내가 보여주는 결제화면은 똑같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익숙한 인터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똑같은데 그 뒤에 전산을 어떻게 바꿨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들이 왜 그 은행 같은 경우에 뭐 주말이나 아니면 명절 때 뭐 전산 작업한다고 30분 어떤 날은 하루 맞아요. 중지하잖아요. 뭘 업데이트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사실. 근데 그쪽에는 정말 나름 대단한 보안 패치 이런 걸 막 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보여지는 화면은 내가 맨날 보던 은행 전산 화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로 못 느낄 뿐입니다, 사실. 그러나 지금 상용화나 이런 거는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가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프로젝트가 있어서 제가 우리나라 사례는 다 받아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상당 부분에서도 결제 관련해서도 그렇고 물론 결제 관련해서 어떤 뭐 특정 프랜차이즈라든지 특정 대형 쇼핑몰하고 계약해서 진행하는 곳은 없지만 네네. 그거 이외에 소규모 상점들하고 제휴를 해서 현재 그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도 많이 있고 어떤 뭐 기업하고 합작을 통해서 개발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면 가상화폐 종류가 엄청나게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가상화폐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도대체 그거를 저희가 어떤 가상화폐를 사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네. 다만 이제 굳이 좀 조언을 드리자면 흔히 가상화폐를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를 봐요. 개발자들은 뭐 기덥이라는 사이트에 있는 내용도 보고 그 다음에 뭐 개발자 사이트인데 거기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화이트백서 흔히 말하는 화이트백서 이런 걸 많이 보세요. 근데 화이트백서는 봐도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고요. 예, 저도 본 적 있는데 무슨 말인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보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를 때가 많아요. 이게 어떤 개념으로 하려고 하나 잘 모를 때가 많고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개념인데 단어만 바꿔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백서보다 물론 화이트백서 안에 비즈니스 내용이 담겨 있으면 베스트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실제 비즈니스 내용을 보시라고 권유해드리고 싶고요. 이 블록체인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신용 관리 말씀드렸는데 제가 만약에 무슨 대한은행에서 만약에 거래를 한다. 근데 대한은행이 아니라 일본은행에서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자기들 신용평점을 관리하는데 대한은행 쓰고 있는 내가 일본은행 블록체인에 투자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쓰고 있는 대한은행에서 내 신용 관리를 앞으로 블록체인화 할 거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프리세일을 하든 ICO를 하든 이렇게 해서 했을 때는 투자할 가치가 있죠. 내가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일본 프로젝트에 내가 참여를 한다? 가격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렇게 접근하시면 흔히 요즘 말하는 코인포가 될 가능성도 높고요. 맨날 밤낮 그 코인 사이트만 쳐다보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코인에 투자하실 때는 두 가지 개념인데 첫 번째는 물론 사고팔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나 어떤 회사에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하신다는 개념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어떻게 여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를 확인하시려면 당연히 그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실제 비즈니스적인 프로젝트를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제발 권유해드리는 게 대출이라든지 뭐 카드라든지 이런 거는 하시지 말라고 꼭 말씀드려요. 그걸 이용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하실 거면 내가 정말 이 돈이 없어져도 뭐 며칠 길게는 한 달 정도 속은 쓰릴 수 있겠지만 실제로 날라가도 좀 삶에는 지장이 없는 정도 수준에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뭐 하나 투자했다고 밤낮 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 불안하니까.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 게 불안하시면 안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가상화폐로 돈 버는 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이제 뭐 많이 하셔서 좀 많이 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보면 이 돈의 가치를 좀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옛날에 주식하고 비슷한데 어떤 회사도 매출이 갑자기 일주일 사이에 2배가 오르진 않아요. 근데 주식은 2배가 오르잖아요, 일주일 그쵸. 사이에. 그런 것처럼 가상화폐는 그거보다 더 심하죠. 하루 사이에 수십 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반대로 그만큼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빚내서 한다든지 밤새 그걸 쳐다본다든지 이렇게 하실 것 같은 경우에는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그거 외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회사에서 실제 진행하고 있는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반드시 보셔라. 그래서 그냥 상식선에서만 보시면 돼요. 딱 들었을 때 이게 비상식적이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안 하시면 돼요.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블록체인에서 가상화폐를 만들었다. 자, 이런 뉴스를 찾아보시면 돼요.
있다면 뭐 알만한 사람이 뭔가 그렇죠. 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뭐 유명 부자가 뭐 5조 원을 투자했다. 역시 뉴스를 보시면 돼요. 안 나와 있으면 그냥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그런 거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 정도 안건이면 기사가 반드시 나옵니다. 요즘 뭐 블록체인 가지고 조금만 잘못해서 기사가 나오는 시대인데 그런 큰 프로젝트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그게 일반인인 나한테 얘기가 들렸는데 뉴스에 한 줄이 없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블록체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의 미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예. 말씀하시는 거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어찌 됐건 간에 블록체인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기존 전산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기존 전산은 전산대로의 가치가 있고 유지를 해야 됩니다. 블록체인으로 다 바꾼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엎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적용되는 분야가 분명 한계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는 기존의 분야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분야의 일자리도 분명 지켜질 거고요. 블록체인을 통해서 나오는 분야의 일자리도 역시 신규 창출이죠, 표현하면. 네. 그다음에 블록체인이 뛰면 뛸수록 또 하나 각광받는 게 보안 기술입니다, 사실은. 블록체인 자체는 해킹이 안 돼요. 그러나 개인 지갑이나 거래소들은 해킹이 되죠. 그래서 그거에 맞는 보안 업체의 보안 수준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보안 쪽의 인력이 또 늘어나겠죠. 그다음에 블록체인을 가지고 뭐 아까 말씀드린 신규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거의 관리 인력이 또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기존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뭐 이건 제 개념이긴 하지만 다 뒤집어 엎고 바꾼다? 아니요. 기존에 있는 거를 보완하는 형태가 저는 좀 맞다라고 보고요. 그거를 통한 일자리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또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예를 들면 기술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뭐 저는 블록체인하고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AR이나 뭐 IoT 기술 같은 경우에 저는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게 블록체인으로 확대화되기 시작하면 거기에 일자리가 또 늘어나겠죠. 계속해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오히려 적용하는데 일자리 창출 면에서 좀 더 낫다라고 보고요. 대한민국만 좀 국한해서 본다면 예를 들면은 블록체인 관련해서 지금 스위스에 가면은 크립토 밸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곳에 재단들이 많이 들어가요. 뭐 다른 데도 많이 들어가지만 가상화폐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최후에 이제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네네. 보통 ICO나 가상화 펀딩을 받는 금액들이 굉장합니다. 금액들이 그 금액이 그 나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뭐 국제 뭐 금융업이나 이런 걸 한다라고 보면 뭐 특정 지역에다가 만약에 크립토밸리식의 어떤 특정 지역을 설정을 해놓는다면 그 지역에 역시 상당량의 자금이 몰릴 거고요. 네. 또 상당량의 자금이 몰리고 뭐 해외나 이런 데도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고 또 우리나라에 지금 흔히 일고 있는 불법 다단계 유사수 신행을 통해서 가상화폐를 취급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규격이나 규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또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상화폐는. 그러면 조금 더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의 전쟁 억제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또 국제적인 복잡한 내용들이 다 얽혀있는 재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지역이 설립이 된다면 또 국제금융업으로서 가장 어떤 진보된 네. 지금 현재 나오는 기술 중에서는 가장 진보된 형태의 금융업을 선도할 수 있는 일로 대한민국이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미 그 인프라라든지 인력 인프라는 잘 모르겠지만 뭐 무선 인터넷 속도나 뭐 그 일반 뭐 LTE 관련 속도나 인터넷 속도 이런 것 같은 면에서는 월등히 앞서는 국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쪽으로 도전해 본다면 좋은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의 시대에서 이제 뭐 신뢰의 상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나 자신도 신뢰를 받아야 누군가로부터 증명을 받아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저는 저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지금 블록체인 관련해서 저한테도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냐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블록체인 하니까 첫 번째 문의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투자 관련된 부분이라서 네. 그거는 뭐 잠시 배제해 두고요. 블록체인을 공부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자 현재 분야에서 하고 계신 업무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은행에서, 어떤 분은 뭐 유통사에서, 어떤 분은 뭐 동네 슈퍼에서라도 각자 하시고 계신 분야에서 블록체인이 어떻게 적용되면 좋겠다라고를 고민하시는 게 더 빨라요. 지금 언어를 공부를 하고 프로그램을 공부를 해서 구성하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개념 안에서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하는 것처럼 결제 시스템 분야에서 우리는 블록체인을 적용하고 싶다라고 했으면 이 분야에 관련된 기술자들을 뭐 직접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기술자들을 고용 내지는 상의를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진행하시면 돼요. 굳이 복잡한 언어까지 내가 지금 공부하겠다라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내가 정말 적용하고 있는 이 분야에서 이게 블록체인화 돼서 나뿐만이 아니라 여기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정보를 볼 수 있고 동일한 어떤 원본을 가지면 참 뭐 좋은 예를 들면 네트워크나 도원전산이 구성이 되겠다라는 거를 고민하시는 게 있으시면 얼마든지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하셔서 업체들을 찾아가셔도 충분히 상담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돼서 구성되는 블록체인이 많이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제 역시도. 네, 그렇습니다.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꼭 당부해 보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전달해 주시죠. 우선은 일단 빚내서 하지 말라는 거 꼭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투자잖아요. 뭐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다 마찬가지지만 투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걸 하시면 안 돼요. 언제나 오를 거라는 거는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오르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고 올라가면 내려갈 수 있어요. 내가 돈을 벌었으면 누군가는 돈을 잃고 있다는 반증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꼭 지켜야 되실 게 빚내서 하지 마시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들 중에 가상화폐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네. 투자하신 건 좋은데 자녀들이 참고서 살 때는 10,000원, 20,000원 주시면서도 어디 거 살 거냐, 왜 사냐 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뭐 누구 돈 지인들 빌려주고 가실 때 10만원, 100만원 빌려주실 때 물어보시고 언제 줄 거냐, 왜 필요하냐 상대방의 재정 능력까지 다 보시는 분들이 그렇죠. 근데 어떻게 1, 2억을 그냥 넣으시냐는 거예요. 공부 한 번 없이 1억, 2억을 막 투자하시더라고요. 그냥. 근데 그게 정말 묻지마 투자였어요. 제가 무서울 정도였어요, 실제로. 그리고 최소한 그 컴퓨터나 인터넷에 대한 기본적인 이메일을 만들고 확인하고 뭐 개인 인증 정도를 못 하시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그걸 본인이 못 하기 때문에 남한테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남한테 맡은 사람이 100% 정직하다라는 거는 장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블록체인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나이 드신 분들이 꼭 하실 때 반드시 제가 연세 드신 분들한테 권유해드리고 싶은 건 아무리 본인들이 열심히 공부하셨어도 본인 자녀들만은 못 하실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자녀분들도 블록체인에서 알아야 돼요.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녀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꼭 물어보시고 같이 상의해서 본인이 가능하신 범위 내에서만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가상화폐는 투자해서 돈을 버시는 거 가능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상화폐보다는 블록체인 자체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굳이 만약에 가상화폐에 정말 2년, 3년 장기 투자를 하실 거라고 하면 주변에 잘 보시면 정말 건실한 블록체인 업체들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실제 개발자들하고 미팅을 하셔서 투자하시는 것을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떼어놓지 말고 생각해야겠네요. 가상화폐와 그다음에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을 좀 떼어놓지 말고 네. 생각하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페이앤페이 류도현 대표님과 함께한 인터뷰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